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뭔지 알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보통 맨 처음에 친구들과 만날 때 한국어 선생님들이 꼭 자기소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 말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취미가 뭔지 말하고 뭐 이런 것들로 자기소개를 해봤을 거예요. 그거를 글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보통 크게 2번 필요합니다. 한 번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리고 한 번은 회사에 취직할 때예요. 오늘 선생님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픽 3급에 합격하고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려면은 입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써야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창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 부모님의 교육관은, 여러분이 뭐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토픽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경우에 맞춰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를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될까 생각하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 막 울고 있어요. 나 이제 3급 따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 서류를 못 써서 입학 못 하겠어요. 울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볼게요. 이름, 나이, 가족, 성격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죠? 학창시절이라는 말은 학교 다니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희망 전공, 경영학. 경영학을 전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겠죠. 대학교 입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니까요. 그리고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라고 니콜라스가 자기의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니콜라스의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기본 문장을 만들었어요. 니콜라스의 상황으로 기본 문장을 만들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샘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보면은요. 처음에 대부분 가족관계 및 가정교육, 그리고 성장과정, 어떻게 컸어요? 라는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창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하고 싶은 전공과 전공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여기에도 보면은 장점과 단점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학창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도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렇게 나누어서 서류에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연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문장을 조금 바꾸는 거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가족관계 및 가정교육, 성장과정에 대한 문장입니다. 니콜라스의 상황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기본 문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1993년 따뜻한 5월에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보통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도는 뭐 자기가 바꾸면 되고요. 따뜻한 5월, 그냥 5월 며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말들을 넣어주면 좋죠. 만약에 8월이면 무더운 8월, 꽃피는 3월, 찬바람 부는 11월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몇 월에 태어났어요? 네, 선생님은 5월이에요. 따뜻한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중 장남이다 그러면은 내가 형이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외동딸 그러면은 나 혼자예요. 그리고 딸이에요.
외동 아들, 나 혼자예요. 저는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그리고 이남 일녀, 남자 둘, 여자 한 명. 그 중에 나는 여자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녀는 둘째라는 말이에요. 차남은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언제 어떻게 어떤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부모님의 그 가정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로 나누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니콜라스는 정이 많으신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셨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적이신 아버지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니콜라스의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격과 그 성격으로 인한 행동들 이렇게 기본 문장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 어떤 어머니? 부지런하신, 엄격하신, 자애로우신, 직장에 다니신 네, 어떻게 했어요? 쭉 여러분의 어머님의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골라보면 괜찮습니다. 아버지, 네, 성실하신, 유쾌하신, 친구 같은 뭐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유쾌하고 친구 같은 이런 아버지 어머니 성격은 바꾸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의 성격과 그 성격으로 인한 행동을 샘플을 지금 8가지, 둘, 넷, 여섯, 여덟, 9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이 있다면은 한번 골라서 써봐도 되고요. 조금 바꾸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컸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 써주면 돼요. 보다 나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밝고 씩씩하게 네, 이런 말들 골라서 써주면 돼요. 선생님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대로 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컸는지 이렇게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경험, 이제 학창시절로 넘어가는데요. 학창시절 저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니콜라스 친구가 많았다고 했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특징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많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여기에 없는데요. 없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활을 학창시절을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 이 정도가 좀 많지 않을까 해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기본 문장 볼게요. 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니콜라스는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농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매일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그 다음 뭐 책 읽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에 들어서 선배들과 같이 연습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고등학교 때 특별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이때는 조금 저 이렇게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 좋았던 게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거나 아니면 항상 재밌는 말을 많이 해서 교실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점을 찾아서 여기에 쓰는 것이 좋아요. 그건 거짓말 아니니까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일부러 안 좋은 점을 여기에 쓰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서 쓰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격을 써야 되는데요. 장점과 단점. 먼저 저는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한국어의 글쓰기 방식인데요. 보통 안 좋은 것을 먼저 말하고
좋은 것을 나중에 말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거 말하고 나중에 안 좋은 거 말하면 안 좋은 게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격을 쓸 때는 단점을 먼저 말하고 장점을 나중에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자, 단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점을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성격이 급해요. 끈기가 없어요. 낯을 가려요. 걱정을 많이 해요. 꼼꼼하지 않아요. 너무 느긋해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다면 그대로 써도 되고 선생님 저는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격의 단점을 쓰면 됩니다. 또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의 단점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읽어보고 어떤 뜻인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사전을 찾으십시오. 처음부터 사전을 찾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일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이제 장점 말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는 앞의 내용과 다음에 오는 내용이 반대될 때 쓰는 거잖아요. 아까 단점 얘기했고 하지만 했으니까 이제 장점 이야기 하겠죠? 하지만 끈기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성실합니다. 라고 자기 성격의 장점을 말했어요. 자, 성격의 장점들 쫙 있습니다. 네, 긍정적이에요. 인내심이 강해요. 사교적이에요. 꼼꼼해요.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아까 단점에서 그 부정하는 말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었으면 꼼꼼하지 않아서 이거를 꼼꼼해서 이렇게 바꾸면 또 장점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을 나타내는 장점과 단점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은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이죠. 학교 다닐 때 지각이나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의 장점 중에 성실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말은 선생님이 대부분 골라서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생님이 말한 4페이지 안에 제 성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격이 어쩌면 조금 특이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대충 이런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하는 것들은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전공과 관계된 거죠. 자, 하고 싶은 전공과 전공 선택의 이유, 이 부분은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신경 써서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 꿈은 저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나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자, 여러분의 꿈 쫙 썼습니다. 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 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하나 다 문장으로 나타내지 못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중에서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살짝 나오죠. 자, 이 앞에 있는 요거하고 전공하고가 순서가 똑같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학과. 이렇게 제가 전공이랑 순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이 어떤 전공이 있나 궁금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앞페이지 한번 돌려서 보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의 장점인 성실한 성격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성격의 장점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거, 출생, 학창시절, 성격의 장점과 단점, 전공 선택의 이유 연결을 해서 쭉 쓰면은 이게 기본 자기소개서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대학 입학 서류가 이거를 하나하나 부분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격의 장점을 쓰세요 하면 장점만 쓰면 되고요. 학창시절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쓰세요 하면은 그 경험만 거기에 쓰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는 가장 재밌게 읽은 책, 재밌게 본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요렇게 써서 니콜라스가 합격을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자기소개서 잘 써서 입학했어요 라고 기분 좋게 웃고 있습니다. 아까 엉엉 울던 니콜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니콜라스처럼 자기소개서 잘 써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